얘들아, 오늘까지 하면은 대망의 이 교재가 끝나.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다 기억한다라는 가정하에 중상어법이 진짜 싹 다 끝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 근데 중상어법이 끝났으면 고1이나 고2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치가 진짜 마지막인데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아마 여기 별로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은 기본적인 문법만 좀 알면 사실은 좀 그나마 좀 헷갈리진 않거든. 일단 볼게. 일단 도치라는 게 일단 뭐냐면 선생님 또 까먹었네. 도가 거꾸로 도인가? 아무튼 막 그래. 그래서 원래는 문장을 쓸 때 얘들아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는 거죠. 근데 도치라는 게 뭐냐면 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민정아 추우면 얘기해. 다시요. 얘들아 원래는 우리가 나는 뭐 좋아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도치라는 게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흔하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게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 하나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려나?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다시요. 도치라는 게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우리 하나 배웠다라는 게 조금 지지난주인가 한 3, 4주 전에 했었는데 얘들아 우리 가정법 생각나? 가정법 혹시 도치 생각나 동현아? if 지우고 앞뒤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안 했나?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나 한 번만 체크 한번 확인해 볼게. 했는데? 얘들아 140페이지를 잠깐 보면 140페이지를 보면은 원래 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f를 지우고 앞뒤를 싹 자리 바꿔주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이 안 나나요? 은찬아 생각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 잘 안 나면 일단 이거 빼고 오늘 나오는 것만 일단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는 걸로 할게. 일단 오늘 나오는 거 먼저 할게. 다시. 도치라는 게 원래는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건데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는 거 도치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도치라는 게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언제 그 도치라는 게 일어나냐면 장소를 나타낼 때 이게 도치라는 거 발생한다.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장소의 도치라고 이름을 부르거든. 장소의 도치. 근데 얘는 엄청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책상 밑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주어가 뭐가 돼야 돼? 그쵸?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is, 책상 밑에. 그쵸? under the chair. 내가 책상이라고 그랬어. under the desk 이렇게 할게. 그럼 문장 구조를 보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다음에 i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under the desk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편하게 그냥 장소라고 원래는 적을게요. 원래 수식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장소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가 얘들아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쳐둔 다음에 밑줄 친 말을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 다시요. 밑줄 친 말을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그게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강조하고 싶은 거 당연히 앞에 둬야지 그게 강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건데 걔를 또 다른 문장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nder the desk, 책상 밑에요 라고 한 다음에 장소 쓰고 장소를 문장 앞에 맨 첫 번째 쓰면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주어를 이제 뒤로 빼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 자리에서 동사가 뭐야? is가 되고요. 주어는 a c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문장처럼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같이 하면 되게 쉽거든. 왜냐면 그냥 장소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고 그냥 이 순서로 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 서술형 얘기한 것처럼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얘들아 문두라는 건 문장의 머리두를 써서 맨 앞으로 쓰라는 얘기거든. 문장의 맨 앞으로 써서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하면 장소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 순서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문장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라고 그랬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문장 형태가 있고 아니면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그냥 원래 문장으로 도치 안 시키고 원래 문장으로 해봐. 2명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이렇게 해볼게. 2명의 남자아이가 two boys 할게요. 이따 영어로 뭐라 그래? 그쵸? are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는 애들 lie라는 표현 괜찮을까?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그쵸? 잠깐만. 100이 부사라서 on the back sit 할게. sit 하면 이제 좌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맞는 건데 그러면 two boys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lie가 있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 얘가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뒷좌석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맞는 건데 얘를 문두로 해서 장소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먼저 쓰라고? on the back sit 이렇게 쓰면 되죠. 동현아 동사 뭐 쓰라고? 네? 동사 뭐 쓰라고요? lie 쓰면 되죠. 주어는 뭐야? two boy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보면 on the back sit이 장소가 되는 거고 lie가 동사가 되는 거고 two boys가 주어가 되는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이게 대표적인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이 자리가 빈칸이라는 거거든. 다시 항상 그 문법을 배울 때 그 시험에 뭐가 출제가 잘 되는지까지 그냥 같이 그냥 쌍으로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 서술형으로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장소 쓰고 그냥 동사 쓰고 주어 쓰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자리가 빈칸이라는 건데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문장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안 되게? 명사밖에 안 되죠. 이걸 먼저 캐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보자마자 아 뭐야 주어 자리에 오는 건 명사밖에 안 되는 건데 on the back sit 하면 뒷자리에 라는 명사가 아닌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아 명사가 아닌 거니까 주어가 아닌 거네 도치된 거네 라는 걸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 먼저 일단 이것까지 발견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lie 자리가 밑줄인 다음에 lie가 맞을까요? lie지가 맞을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 그럼 봐봐. 도치를 모르는 애들은 어디다가 스위치를 맞춰? 여기다가 스위치를 맞추는 거지. 뒷좌석에 라고 얘기할 때 좌석이라는 게 사무친 단수인 것 같은 거니까 얘가 정답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 뭐야 얘가 주어가 아닌 거네 장소를 먼저 쓴 거고 그러면 동사가 뒤로 빠져야 되는 주어가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스위치를 맞춰서 lie가 정답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소의 도치라는 거는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면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스위치가 시험 포인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디다가 스위치 맞추라고 얘들아? 뒤에 맞춰야 돼. 그치? 뒤에 맞춰진 주어.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 왜냐하면 잘 봐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따부터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치, there is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there is a book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거 중1 때 다 배웠죠? 학교에서도 아마 다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얘들아 왜 잊었어? 라고 물어보면 너네가 뭐라 그래? 책이 한 권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렇게 얘기할 거지? 얘가 주어니까. 아니 왜 there에도 안 맞추는 거야? there is there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고 there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원래 해석하면 거기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얘가 지금 장소의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쓴 다음에 주어를 뒤로 빼준 형태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there is there 할 때 중1 애들한테 도치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책 한 권이니까 이지라고 해 라고 그냥 가르치는 것 뿐이다.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도치였다라는 거죠. 장소인 개념이고 주어를 뒤로 빼가지고 여기서 한 권이니까 이지라고 해야 돼.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앞뒤 자리 바꿔주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이제는 그냥 도치로 만들어보자. 언덕 위에 소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해보자. 그치. 언덕 위에 장소고요. 그 다음 뭐 쓰라고 얘들아? 이제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냥 스탠즈 할게. 이즈도 관계없죠. 스탠즈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 스위치 힐에다 맞춘 거야? 걸에 맞춘 거야? 걸에 맞춘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소의 도치라는 건 진짜 쉬워. 그냥 앞에 장소 쓴 다음에 뒤에 그냥 앞뒤 자료만 바꿔주면 되는 거구나. 요거는 그냥 좀 지우지 말고 여기다 그냥 써야겠다. 장소의 도치라는 핵심만 적을게요. 그럼 장소 적고 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구나. 됐나요? 그래서 1-1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그거인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그러니까 장소 쓰고 동사 쓰고 주어를 써주면 돼. 그래서 2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ere is there도 마찬가지로 장소였구나. 사실은 there이라는 게 거기에 here이라는 게 여기에 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there, here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이제 주어를 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울게.
됐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여기 잘 봐야 돼, 얘들아. 두 번째를 내가 뭐 할 거냐면 부정어구 도치라고 쓸 거다. 내가 아까 유튜브 얘기해서 그런데 부정어구 도치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한테 꼭 필수 영상으로 꼭 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이거는 만약에 그 교과서에서 밑줄로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다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게 바로 부정어구예요. 그리고 부정어구 도치 같은 경우는 고1, 2, 3학년 때까지 계속 끝까지 나오거든. 잘 봐야 돼, 얘들아. 부정어구 도치를 우리 할 건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장소의 도치라는 건 장소를 먼저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렇게 되는 거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일단 부정어가 뭔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 부정어가 아니야 이런 말 들어가면 부정어구라고 이야기하거든. 부정어가 뭘 부정어구라고 그러냐면 내가 적어볼게. 얘들아 A뿐만 아니라 B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치.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 부정어구라 그러고 no도 부정어구고요. not도 부정어구고 아니면 절대 아니다 뭐라 그래요? never 이런 거 부정어구고요. 혹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영어로 알겠는 사람? seldom 맞아. 그래서 seldom이랑 똑같은 게 뭐였죠? 남자애들아? 아 맞아. 은찬은 또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거의 안 하는 거. 네? 아, 못 들었어. 생각나? 저기 동현아? 아. 얘들 혹시 이건 어때? 리틀은 의미가 뭔지 생각나? 리틀? 그게 거의 없는 거죠. 그쵸? 리틀은 의미가 뭐였어? 약간 있는, 그쵸?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정어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니야, 아니면 거의 없어, 절대 안 해. 이런 것들을 다 부정어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색깔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그냥 only도 이렇게 적어볼 거거든. 아니, only의 의미가 뭐죠? 오직이라는 얘기잖아. 내가 왜 only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냐면 얘들아 나머지는 누가 봐도 부정어구죠. 절대 아니야, 거의 안 해 라는 얘기니까 누가 봐도 해석상 그냥 부정어구가 되는 건데 only는 해석이 오직이라는 얘기라서 부정어구처럼 안 생겼는데 부정어구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준부정어구라고 이름을 부르거든. 그래서 only까지도 그냥 부정어구구나. 일단 우리 이렇게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부정어구 도치라는 게 대체 뭐냐면 이렇게 할게. 그녀는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얘들아 그럼 무슨 시제에 쓰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자연스럽죠. 은찬 혹시 현재 완료,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괜찮아? 옛날에 좀 배운 거 생각 안 나? have pp? 옛날 학원에서 안 배웠어요? 그거 have pp? 아 배웠어요? 배웠어요. 동현 혹시 현재 완료,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안다라는 가정 하에 현재 완료 그냥 바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 그녀는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she has, 그쵸? never been to US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로 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밑줄을 never에다 밑줄을 딱 쳐준 다음에 얘가 지금 부정어구인 거니까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그러면 얘를 맨 앞에 쓰는 거야. 아니 그 여자가 절대 안 가봤다니까 이렇게 강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를 앞으로 뺀 다음에 쭉 뒤를 이제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동사를 먼저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써줄 것 같아 얘들아? has를 쓰면 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앞으로 나온 거니까 뺐고요. 얘가 has가 되고 주어 뭐 써야 돼? she 써야 돼. 그 다음에 동사는 얘가 지금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만 싹 그냥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주어 동사. 그러니까 뒤에는 been to US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never를 밑줄 치고 걔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앞뒤 그냥 싹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아니 뭐야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맨 앞으로 빼주고 앞뒤 자리만 바꾸는 거야. 됐나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 나는 절대 학교에 늦지 않아. 또 never인가? 나는 거의 학교에 늦지 않아 해볼게요. I am hardly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아니지. hardly late for school 이렇게요. 나는 거의 학교에 늦지 않아.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hardly 이렇게 밑줄 쳐주고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그럼 뭐 먼저 쓰라고 얘들아? 얘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 뭐 쓰기, 뭐야.
그 다음 뭐 쓰게? M이 되겠죠? 그 다음 뭐 쓰게? I. 그 다음에 late for school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동현이 이해가? 아 그러면 아니 얘랑 지금까지 똑같았거든. 근데 내가 왜 부정하고 도치를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면 하나만 이제 더하면 진짜 끝인데 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지우고 칸이 모자라 좀 지워볼게.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저는 거의 역사 공부를 안 해요. 전 거의 역사 공부, 너 역사 공부 많이 했니? 그랬더니 아니 나 거의 역사 공부 안 해. I hardly study history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왜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냐면 부정하고 도치를 볼 때는 얘들아 그 동사가 그 문장이 일반 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거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study가 지금 일반 동사인 경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hardly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그럼 뭐라고 먼저 써야 되냐면 hardly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study가 일반 동사인 거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뭐를 살려 적어주면 되냐면 do나 does나 did 셋 중에 하나를 적어주고 살려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do나 does나 did는 뭐가 될까? 당연히 두가 되겠죠. 그쵸?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거든. 그쵸? 그 다음에 주어는 I가 되고 동사는 study가 되고 그 다음 뒷문장은 똑같이 history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동사가 일반 동사 아니야. 그러면은 부정하고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 동사였던 거야. 그럼 부정하고 쓰고 do나 does나 did 쓰고 뭐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 근데 이게 아니 뭐야 일반 동사로 그냥 do나 does나 did 살려서 적어주면 되잖아. 되게 간단할 것 같다? 근데 얘랑 섞여 있잖아? 그럼 진짜 헷갈려.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 장소의 도치인 거야. 그 문장을 보고 장소의 도치네. 그럼 무조건 앞뒤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건 그냥 무조건 앞뒤 자리 바꾸는 거야. 얘가 일반 동사건 뭐든 상관이 없어. 이해가? 장소의 도치는 그냥 무조건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일반 동사 뭐든 그냥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자리만 바꾸는 거. 무조건 바꿉니다. 장소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정하고 도치를 한번 해보래.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야. 밑줄 친 동사가 과연 일반 동사인가 일반 동사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일반 동사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자리 바꿔주면 돼. 근데 걔가 일반 동사인 거야. 그럼 뭘 살리라고? do나 does나 did를 살리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죠.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가 도치의 끝이거든. 도치가 뭐라고? 그래. 동사랑 주어랑 바뀌는 거 필기야. 핸드폰 빨리 집어넣어. 동사랑 주어랑 바뀌는 거. 잠깐만. 이제 앞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들아 도치에는 뭐가 있어? 그럼 너네가 뭐라 그랬냐면 도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얘들아? 장소의 도치. 두 번째는 뭐라고? 그쵸. 부정하고 도치. 장소의 도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장소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 순서로 가주면 되죠. 부정어구는 두 가지를 일단 딱 생각을 먼저 해주고 부정어구 쓴 다음에 그게 만약에 일반 동사면 은찬아 뭐 쓰라고? 그쵸. do나 does나 did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부정어구 쓴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일반 동사가 아니야 그럼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뒤만 이렇게 자료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근데 봐봐. 너네가 만약에 출제자야.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 2, 3이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1, 2, 3 중에 그럼 너네라면 뭘 출제할 것 같아? 당연히 2를 출제하죠. 이게 가장 어렵거든. 왜냐면 애들이 도치면 앞뒤 자리 바꾸는 거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동사면은 do나 does나 did를 살릴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몇 개만 일단 해보고 한번 넘어갈게. 일단 요거를 보면은 little의 의미가 뭐라고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얘기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얘기니까 부정어구구나. 걔를 맨 앞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understand가 일반 동사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야. 필기야 여기다 뭐 써야 될 것 같아? 배불러. 그쵸? did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뭐 써 민정아? I 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칸이 이렇게 됐네. 동사 원형이 understand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지금 on the sof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의 도치야 부정어구 도치야?
장소에 도치죠. 장소에 도치는 그냥 on the sofa 이렇게 적고 앞뒤 그냥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게 일반 동사든 비동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 적으면 되냐면 we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얘들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장소에 도치의 시험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치. 수일치라고, 수일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서술형으로 바꾸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소에 도치의 시험 포인트는 수일치였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를 예로 바꾸세요 하니까 조금 더 쉬웠던 건데 얘가 이렇게 밑줄 치고 많이 틀리니? 라고 하면 아 뭐야 소파가 3인칭 단수니까 was가 정답이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on the sofa 이렇게 쓰면 주어 가능하죠. 소파. 얘는 주어가 가능하지만 on the sofa 하면 소파 위에 라는 얘기니까 장소인 거니까 얘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맨 앞에 원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장소를 쓰고 동사를 쓰는 거, 주어를 쓴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게 맞는 거구나. 뭐 이 정도 봐주면 돼요. 됐어? 얘는 무슨 도치야 얘들아? 장소의 도치죠.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그러면 아이고 into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현아 뭐 써야 돼? 그냥 ran 쓰는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야. 확실해? 칸이 한 칸밖에 안 남았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뭐야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 써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소에 도치면 그냥 무조건 앞뒤만 그냥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ran을 써주면 돼요.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seldom이라는 게 부정어구죠. 이거 뭐야? seldom 쓴 다음에 부정어구니까 일반 동사인지 아닌지 그거만 일단 체크해주면 되는데 이거 일반 동사야? could enjoy? 아니죠. 얘는 조동사잖아. 그럼 뭐 먼저 써요? 그치. could 쓰고 he 쓰고 enjoy 쓰면 되는구나.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요게 고등학생용 사실은 그 빈칸 선택하는 문제 뭐 그런 유형인 거거든? 간단하니까 그냥 쭉쭉 체크를 하고 책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will, she야, she will이야? 얘가 맞다는 얘기죠. 아니 원래는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건데 never이라는 게 부정어구니까 동사 쓰고 주어 쓰는 게 맞고요. 얘는 그치 little이 부정어구니까 요거 체크해주면 되고 never이 부정어구니까 뭐 하라고요? have I 해야 돼. 얘들아 현재 완료는 have pp 그냥 have 먼저 쓰는 거야. have 쓰고 주어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치 내가 정답인 거죠. 얘가 일반 동사인 거니까 does 다음에 s 안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 살려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여기가 pp인 거니까 뭐 써야 되게 그치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됐나요?